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입니다.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실패에 대한 기사가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 예상이 빗나갔고 진입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 유튜브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두 개 회사를 퇴출하고 두 개 회사를 다시 편입시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위원회에서 테슬라를 제외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시장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를 지수 편입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듯이 실패의 이유는 한마디로 보면 변동성 때문입니다. 선두에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은 변동성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선두에 서서 없는 길을 만들면서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고 큰 바위가 나타나면 치우고 갈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S&P 500 지수 편입 실패 이유를 규제 크레딧 매출, 스톡 옵션, 펀더멘탈 세 가지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배출권, 크레딧 매출입니다. 지난 7월 영상에서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크레딧 매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7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온라인 경제 매체 모틀 리플은 규제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영업 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원이 필요하다 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사분기에 크레딧 매출이 3억 5,400만 달러, 약 4,235억 원을 기록했고 지난 2사분기에는 1사분기보다 약 21%,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한 4억 2,800만 달러, 약 5,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자동차 판매 매출 8.3%, 전체 매출 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재무 책임자 잭 커크홈도 올해에만 규제 크레딧 매출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처럼 크레딧 매출이 너무 크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되려면 4분기 연속 흑자를 내야 하는데 크레딧 매출이 없었다면 영업 손실 가능성이 높고 4분기 연속 이익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2025년까지 무탄소 배출 차량 판매 비중을 현재 3%에서 8%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크레딧 매출은 기업의 활동으로 만들어낸 이익이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고 점점 증가하는 크레딧 매출이 S&P 500 지수 편입에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앨런 머스크 거액의 스톡 옵션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일 월가에서 들리는 이야기 칼럼에서 앨런 머스크에 부여된 스톡 옵션의 회계 처리 문제가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와 연봉을 한 푼도 받지 않는 대신에 테슬라의 시가총액과 영업성과에 따라 12단계에 걸쳐 스톡 옵션을 받는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테슬라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 성장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받는 보상은 최고 558억 달러, 59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이었던 테슬라 6개월 평균 1000억 달러 이상은 지난 5월 달성되었기 때문에 8억 달러에 육박하는 스톡 옵션을 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 뒤에도 테슬라 주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톡 옵션 행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머스크에 주어지는 스톡 옵션을 회계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테슬라는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하며 비용 면에서 지난해 4분기 기준 7,200만 달러, 가장 최근 분기에는 3억 4,700만 달러,
주식 보상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스톡옵션 규모와 테슬라의 주가를 감안하면 분기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비를 비용으로 계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머스크에게 거액을 보상하다가 회사가 적자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위원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저널은 앞으로도 테슬라의 지수 편입이 지연되면 문자 그대로 머스크가 다른 주주의 희생을 대가로 보상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스톡옵션 양면성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지분 18.3%를 가지고 있고 스페이스X는 7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두 회사에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 회사 간에는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스페이스X는 인공위성 12,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2019년 말 인공위성 개수를 42,000개, 목표 위성 개수를 3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인공위성을 쏘고 있으며 한 번에 60개 정도 쏘아 올린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모품이던 우주선을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텐데 스페이스X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비상장이라 공개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지분 78%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개인 돈을 투자하거나 나머지 22%를 가진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스톡옵션으로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면 회사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투자자에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올인을 하고 스톡옵션에서 나오는 돈으로 스페이스X에 또다시 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가진 스톡옵션이 테슬라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고 또 다른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양면성,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지분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50억 달러를 유상증자할 만큼 재무구조가 안 좋은데도 스톡옵션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양면성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약 4%, 이재용 부회장이 약 1%, 가족 모두 합쳐도 10%가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업 총수에게는 지배구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약한 펀더멘탈 PER입니다. 지난 9일 리서치 업체 데이터트랙에 의하면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때는 최대 4,650억 달러에 이르기도 했지만 펀더멘탈이 더 취약해졌기 때문에 S&P 지수 편입에 배제되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와이차트닷컴에 따르면 9일 현재 테슬라의 PER은 913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평균표는 21.7이라고 합니다. 데이터트랙 보고서에 의하면 S&P 다우존스 위원회가 테슬라를 지수 편입에 제외한 것은 용감한 결정이었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지만 이는 테슬라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실패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가는 채널 성공학개론, 오늘의 핫 포인트입니다. 테슬라는 미국 월가를 떠나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핫한 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을 기계 산업에서 전기 전자 산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드라이브를 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S&P 5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